오케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영상이 15분 컷 예상. 15분보다도 덜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시간이니까 스무스하게 하고 남은 시간 질문하시거나 각자 공부하시면 되겠죠. 벌써 1강이 끝나서 2강으로 넘어왔습니다. 오! 2강. 손흥민. 네. 광물과 암석으로 넘어왔는데요. 여러분 광물과 암석은 지원에서도 봤던 단어들이죠. 광물과 암석이 뭐가 다른지 혹시 난 안다. 뭡니까? 그 고대 가서 배웠잖아. 뭐야. 저 안 배웠어요. 광물 안에 암석. 아까워. 암석 안에 광물. 훌륭하구만. 제가 이거 지원 영상에서도 말했었죠. 봐봐. 쫓아오잖아. 이거 제가 지원 필기 노트인데 우리가 지질이라는 걸 배울 때 크게 지각, 멘틀, 외액, 내액 배우는데 지각이 돌덩어리들인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암석은 여러분이 지원 수준에서 배웠지만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나뉘죠. 근데 지원에서 다루는 건 화성암과 퇴적암이었고 G2에서는 변성암까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암석들이 구성되고 있는 얘네들의 재료가 광물이에요. 그래서 암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암이 암석이고 광물이 보통 석으로 끝나요. 그래서 화강암, 현무암 이런 건 암석이라는 친구들이고 그리고 뭐 감람석, 휘석, 각섬석 이런 애들이 보통 광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G2하는데 한 번쯤 정의는 읽고 갑시다. 초록색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죠. 암석을 이루는 무기물의 고체가 광물의 과학적 정의입니다. 무기물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무기물의 반대 유기물. 그러니까 유기물, 살아있지 않은 고체 덩어리가 광물, 암석의 재료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굉장히 좀 나름의 고유한 화학적 성질과 결정 구조가 있는 나름의 규칙적인 친구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광물이라는 걸 봤을 때 나름의 특징적인 결정 형태와 또 그 모양이 있는데요. 재밌는 건 얘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현미경에 집어넣어요. 근데 암석이 이만하잖아요. 걔를 현미경에 넣을 수 있어 없어? 못 넣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걔를 캐가지고 갈아. 박편 만들어 봤어요? 저기 있네. 이 박편이 왜 있어?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자, 여기 박편. 야, 박편이 있는 반이 있다니. 여기 박편이에요. 영상으로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박편입니다. 박편. 이게 암석을 갈갈갈갈 하는 건데. 이게 직접 갈았어요? 3mm. 이게 몇 밀인 줄 알아요? 요거 실제로 이게 몇 밀리로 갈았는지 모르겠네. 기억나요? 그 색깔이 네. 현미경으로 봤을 때. 그치? 근데 요게 일반적으로 여기 둘게요. 이따 가져가세요. 이게 일반적으로 몇 정도까지 갈아야 되냐면 0.03mm. 그러니까 30 마이크로미터. 근데 얘가 실제로 그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잘 갈았다. 진짜 잘 갈았다. 이거 뭐예요? 무슨 돌인지 기억나요? 화강암 같은데 근데? 화강암인데 변성받은 화강. 그쵸? 화강암 같아. 그 안에 보석이래요. 오, 이거 조심해야겠네. 잘 갖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유리 두께가 있어가지고 두꺼워 보이는 건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암석은 더 얇은 거거든요. 그래서 암석 자체는 박편이라고 이거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열불박자를 써요. 열불박. 그래서 박편. 영어로도 thin sec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암석 덩어리는 두꺼워서 볼 수가 없으니까 암석을 캐내고 이렇게 얇게 만든 다음에 얘를 이제 현미경을 위에 재물대 위에 올려놔야 이제 사실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수업이 일찍 끝난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수업적인 얘기는 많이 안 할 거고요. 제 졸업 논문도 이겁니다. 제가 실제로 관악산에 등산을 해서 화강암을 캐가지고 박편을 만들었는데 이 박편이랑 제 박편은 좀 달라요. 이따 설명드릴게.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배울 편광 현미경 아니면 광학 현미경에 쓰는 박편은 이렇게 생겼는데 저는 전자 현미경을 썼어요. 그래서 전자 현미경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교육 과정에서 안 배우고 대신에 공대나 특히 뭐 전기전자나 아니면 화학 하실 분들도 많이 쓴다. 전기전자 현미경은 쉽게 말하면 정말 초해상도 그 현미경, 약간 박테리아 이런 거 보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 박테리아의 어떤 사이즈는 우리가 전자현미경 같은 걸로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실 때 쓸만한 게 바로 전자현미경인데 그거를 제가 바탕으로 해가지고 졸업 논문을 썼던 게 있어서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규민이가 이거 가져왔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걔를 이제 현미경이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 저반 렌즈가 동그라니까 현미경을 이렇게 봤을 때 광물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 치면 사실은 A, B, C가 조금 다르게 생겼죠.
이 다르게 생긴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A는 자형, B는 반자형, C는 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옆에 다 써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오개념이 뭐냐면 이 그림만 봤을 때 지금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B, C가 제일 뒤에 있고 그 다음 B가 있고 그 다음 A가 제일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얘는 지금 와 이거 잘 써먹네. 이렇게 얇게 해놓은 거를 본 거예요.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앞뒤가 아니고 한 평면이야 얘는. 그럼 왜 어떻게 이런 모양이 나오냐면 맨 처음에 A라는 자형인 A가 제일 먼저 성장을 해서 딱 나와요. 식어갈 때 고온에서 정출된다는 표현을 지원해서 쓰죠. 그래서 고온에서 정출되는 애들이 A가 딱 이렇게 어깨 큰 형님이 딱 자리를 잡고 먼저 튀어나오는 거야. 온도가 계속 내려가. 그러면은 B라는 애가 이제 정출이 되는데 이미 A 어깨 큰 형님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B는 원래 직사각형으로 자라야 되는데 자리를 못 이기고 이렇게 이상하게 찌그러진 모양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온도가 쭉 내려가면은 그 배경에 다시 또 C가 A랑 B 자리를 먹어 들어가지 못하고 그거의 배경처럼 자라면 이런 식으로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A가 자형, B가 반자형, C가 타형인데 이 그림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현미경만 들여봐가지고 요거의 모양만 본다고 하더라도 누가 제일 먼저 나온 거죠? 제일 온전한 애. 제일 온전한 자형이 제일 먼저 튀어나온 거고 그 다음 B, 그 다음 C라는 이 순서를 알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현미경을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졸업 논문 쓴 걸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이 왼쪽 제가 지금부터 찍은 사진들은 다 제가 지금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영상이랑. 그래서 이게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이게 카드 정도 사이즈예요. 카드. 진짜 그냥 카드 사이즈. 그냥 요만한. 원래 이게 그 들고 다니는 건데 제가 안 들고 왔네요. 뭐 카드 사이즈예요. 카드 사이즈. 그래서 요걸 이렇게 올려놓고 얘가 올라가 있으니까 대충 요거의 사이즈가 감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종의 축척으로 두는 거고 이 상태에서 이 지형이 좀 특이한 이유가 뭘까? 배경이 있고 가운데가 막 뭐 한 거죠? 관입. 지원에 여러분이 배웠던 실제 관입암 왼쪽 배경이 먼저 아니면 들어간 게 먼저? 배경이 먼저고 얘가 나중에 막 관입하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왼쪽 그림 보시면은 관악산은 기본적으로 화강암이에요. 이건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물론 전공에서요. 여러분은 몰라도 됩니다. 화강암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막 들어갔죠. 하얀색이잖아. 이게 석영이 들어간 거거든요. 석영맥, 동맥, 경맥 들어봤죠. 정맥, 동맥. 그 맥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진짜 그 어떤 줄기처럼 촥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마그마가 저기를 관입한 거죠. 그래서 왼쪽 그림 봤을 때 여러분이 알고 수 있는 거는 바깥이 먼저예요? 들어간 게 먼저예요? 바깥이 먼저 있었고 가운데 석영맥이 막 관입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너무 신기하게 생겨서 얘를 지금 분석해봐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깨야지. 졸라 깹니다. 뚜까패 막 깨가지고 이 주변부랑 가운데 맥 부분이랑 이렇게 따로 떼서 그래야지 우리가 성분 분석이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깨보면 안쪽은 화강암 색깔이 나오지. 근데 바깥쪽은 어때요? 노랗지. 왜 그럴까? 화학적 풍화작용 받은 거죠. 눈 맞고 비 맞고 이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여기 안쪽은 이 갈색인 쪽은 사실은 그 시료로서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버려야 되고 결국에는 진짜 이 알짜배기 부분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지.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알짜배기 부분만 남겨야 되니까 갈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는 거야. 이거는 위험해서 교수님이 직접 교수님이 직접 이렇게 갈갈갈갈갈 해주셔가지고 쫙 자르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또 그 현미경 안에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현미경으로 만들게 여기 옆에 톱날의 옆에다가 이렇게 쫙 해가지고 모양을 잡습니다. 위험하니까 이건 교수님이 해주셨는데 요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박편의 초본이 약간 쫄병스낵처럼 생겼죠. 한 요만해요 진짜. 쫄병스낵처럼 생겼는데 요거를 이제 또 우리가 코팅 더 작게 만들기 위해서 위쪽에 에폭시라는 걸 깔아서 코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또 갈아. 또 잘라서 이제 요만한 사이즈 진짜 그 두꺼운 동전처럼 생긴 고만한 사이즈를 만드는데 그 다음에는 놀랍게도 그냥 사람이 직접 갑니다. 아마 여기 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냥 겁나 갈아요. 근데 얼마나 몇 시간 갈았어요? 2시간 갈았어요. 저게 별로 안 간 거예요. 왜냐면 저는 논문을 써야 되니까 한 번 가면은 보통 2시간, 3시간 이렇게 그냥 이러면서 갈거든요. 사포에다가. 근데 그걸 한 5번인가 갔어. 그러니까 한 10몇 시간만 가는데 쓴 거죠. 그렇게 갈면은 아까 그렇게 거지같이 생겼던 돌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반들반들해져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조교님한테 혼났어.
이 정도면은 사실은 그 울퉁불퉁하거든요. 자세히 보면 그 현미경 단위로 보면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훨씬 더 이거를 디테일하게 갈아야 된다고 했는데 조교님 저는 죄송하지만 퀄리티를 포기하고 그만 갈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요만큼만 갈고 이제 그 항상 간지나게 그 1년 번호를 매겨야 되죠. 잘 안 보이겠지만 뭐 스누 다시 머시기 다시 스누 뭐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뭐 이런 거 딱 적어놓고 간지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재밌는 건 여기부터는 여러분들과 관심사가 이제 더 많이 달라지는 건데 이 두 분이 했던 거는 광학 현미경이에요. 말이 어렵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봤던 모든 현미경은 다 광학 현미경일 겁니다. 광, 빛, 광. 그래서 그 현미경은 어떤 거냐면 아래에서 빛이 램프에서 딱 쏴주면 그 쏜 빛이 쭉 통과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데 그 쭉 통과할 때 우리가 궁금해하는 요런 애를 가운데 껴놓으면 얘가 통과해서 얘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변하는지를 봐서 관측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봤던 대부분의 것은 광학 현미경일 텐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는 광학 현미경의 업그레이드 버전, 편광 현미경이라는 걸 배울 거고요. 요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쓰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공대 간다면 무조건 한 번쯤은 듣게 될 전자현미경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주사 전자현미경이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라 그래서 그냥 일렉트론, 전자를 스캐닝, 빡! 주사, 쏜다라는 거예요. 쏴가지고 그 전자를 쏘면은 얘가 뭔가 반응을 할 거잖아요. 그 반응한 결과물을 읽어내는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이라는 거죠. 다 모르겠고 전자현미경이니까 기본적으로 전기가 통해야 얘를 써먹을 거잖아요. 근데 아니 암석을 자르고 가르고 코팅하고 사포질했어. 전기가 통해? 암석이 원래 통해요, 전기가? 갈고 자르고 문댄다고 해서 통해요? 안 통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강제로 전기가 통할 수 있는 코팅을 해줘야 돼. 그게 뭐냐면은 여기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흑연 막대기가 있어요. 흑연은 원자가 C죠, C. 그리고 아시겠지만 흑연은 전기가 잘 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제로 흑연 비를 내려. 강제로 였다가 흑연을 양쪽에다가 전기를 걸어주면 얘가 타죠. 그래서 빠르르륵 하면서 여기에 이제 흑연을 뿌려주면 이 암석 표본 위에 흑연 코팅이 싹 되면서 이제 암석에도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상태로 이제 우리가 집어넣으면 전자현미경에 이게 제가 졸업 논문에 썼던 건데 뭐처럼 보여요? 저는 이거 곰돌이와 하트처럼 보여가지고 제가 곰돌이 하트 박편이라고 했더니 막 엄청 좋아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 곰돌이 이 지점을 예를 들면은 진짜 편해. 여기 이 지점을 마우스로 딸깍 누르면은 이 12번 지점의 조성을 알려줘 이렇게 누르면 이 보시면은 12번이죠. 거기서 전자를 막 때렸을 때 성분이 막 나오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SI거든요. 여기 O고. 그러니까 SI랑 O가 많이 나온다는 거니까 저 지점은 뭐라는 거죠? 그치, 규산염질이 좀 많은 규산염질 광물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곰돌이 하트 부분은 규산염질이 많은 석영 이런 가능성이 높다. 네. 근데 흑연 코팅했는데 그러면 관찰할 때 흑연 안 나오나요? 흑연이 어느 정도 나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 피크 요게 지금 탄소랑 칼슘이 합쳐져 있는 거. 탄소가 여기서 검출이 어느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SI랑 O가 카운츠라는 게 결국에 튀어나오는 횟수라서 거의 그냥 함량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얘네들이 높낮이 차이가 있으니까 카운트 차이가 있으니까 사실 비율도 알 수 있죠. 그래서 SI와 O의 비율을 내가 어느 정도 계산하면은 이 중에 어떤 친구일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화학식을 우리가 아니까. SI랑 O가 몇 대 몇으로 나오니까 얘는 뭐겠구나 이런 생각. 훌륭하죠. 그래서 전자현미가 아주 똑똑한 친구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 우리가 다쳐서 가면은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것처럼 광물의 내부 구조를 보려고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전문의가 등장할 수도 있다. 이거는 물리적인 성질 한번 읽어보면 되겠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자색과 타색, 초록색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자색이라는 건 순수한 색깔인 거고 타색은 불순물이 섞인 색깔. 그래서 아까 약간 그 화강암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화강암의 색깔은 약간 하얗고 쿠키색이잖아요. 근데 이거 보시면 약간 주황하게 변색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타색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 안쪽이 이제 자색이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이 한 번쯤 또 들어봤을 게 뭐냐면 그냥 색깔뿐만 아니라 좋은 판 들어봤나요? 좋은 색. 그 좋은 판, 좋은 색. 난 들어봤다. 한 번쯤. 와 훌륭한데 이게 뭐냐면 긁어내는 판 이름을 좋은 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뭔 얘기냐면 봐봐. 제가 지금 무슨 색깔이에요? 살색이지. 나를 아스팔트에 갈면 뭐가 나올까? 빨간색이 나오겠지. 내 색깔이랑 나를 갈았을 때 나온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암석도 광물도 실제로 봤을 때 색깔과 진짜 긁었을 때 내부 색깔이 달라요. 그거를 그러면 긁을 수 있는 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걔 판 이름이 조흔 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옛날에 이게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를 몰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단단한 거에 긁어보면 돼요. 왜냐면 금은 긁으면 무슨 색이 나오죠? 금이 나와. 금 색깔이 나와요. 근데 이 황동석이라는 친구 얘 봐봐요. 여러분이 그냥 얘를 육안으로 봤다고 치면은 금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완전 똑같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게 진짜 금인 줄 알고 페이크에 걸렸던 적도 있어. 근데 얘를 만약에 좋은 판에 싹 긁으면 진짜 금은 금색이 잘 나오는데 막 검은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걔는 우리가 진짜 금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걸 알아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 좋은 판의 다른 표현이 한 번쯤 여러분이 문학 국어 시간에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시금석이라는 표현 들어본 사람. 시금석. 한 번쯤 들어봤다. 저기 끄덕끄덕 하시는데 시금석이랑 좋은 판이랑 거의 같은 말이라고 봐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시금석이 뭐냐면 금인지 시험하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긁어서 그게 금인지 시험해보는 거야. 긁었을 때 금색 나오면 뭐야? 금인 거지. 검은색 나오면은 금처럼 생겼지만 사실 그 새끼 금 아닌 거지. 그지? 그래서 시금석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문학적인 표현에서 쓰는 이유가 보통 어디서 나오냐면 영웅소설에서 나오죠. 왜냐면은 영웅이라는 거는 항상 뭐가 있기 마련이죠? 고난과 역경이 있기 마련이지. 그치? 유축열전이라든가. 아니 영웅이래. 근데 삼시세끼 밥 해먹고 나오고 끝이야. 누가 그 소설을 읽겠어요? 영웅소설은 언제나 고난과 역경이 있죠. 그러면은 그 고난과 역경을 일종의 시금석에 비유하는데 왜냐면 얘가 진짜 영웅인지 가짜 영웅인지 궁금하면 강제로 고난과 역경을 주고 거기서 영웅이 그걸 이겨내야 영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내가 뭐야 한타 다 대패해가지고 나 혼자 남았는데 1대5 펜타키라고서 넥서스 딱 막아야지 그 사람이 이제 상습 숭배 기습 숭배 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이제 영웅 대접해줄 수 있잖아 우리가. 그것처럼 영웅이 진짜 영웅인지 알아보기 위해 역경을 일종의 시금석처럼 비유해서 얘기하는 적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상식장 우리가 알고 있자. 어떤 광물을 떨어뜨리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일정한 규칙성이 있어서 쪼개지거나 혹은 아예 그냥 규칙성 없이 깨지거나. 유리는 어떻게 해요? 떨어뜨리면? 깨지죠. 유리가 떨어뜨리면 항상 일자로 깨져? 쪼개져? 아니잖아. 그래서 유리는 깨지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쪼개짐들이 있는 것들도 좀 있습니다. 모스 굳기계 중학교 때 한번 배운 적 있지 않나요? 모스 굳기계? 그죠? 요 표 보시면은 새로운 그래프니까 어떻게 돼? X축 단위에 X축에 뭐 있죠? 모스 굳기. 그래서 옛날에는 이 10개를 그냥 외워야 됐어. 그래서 예를 들면 모스 굳기계 5번은 뭐게? 인회석이요. 이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됐어. 그래서 누가 이런 식 해요 요즘 교육 과정에서. 그래서 활석, 방형, 인정, 석황, 강금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건 딱 하나 정도. 예를 들면 석고가 2번이야. 그리고 황옥이 8번이야. 아니 금강석 10번이죠. 금강석이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겁나 단단하죠. 석고는 2번이고 금강석은 10번이니까 금강석이 석고보다 5배 딱딱하겠다. 그치? 아니야. 왜? Y축을 봐야죠. 절대 굳기는 요 정도 석고. 금강석은 막 1600. 그러니까 얘는 일종의 순위인 거지 얘가 절대적인 굳기는 아니다라는 거. 요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석고가 2번이잖아요. 근데 손톱이 2.5잖아요. 그럼 석고랑 손톱이랑 긁으면 뭐가 긁히죠? 석고가 긁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실에 있는 거 석고 긁어대면 이제 미술쌤이 안 좋아하겠죠. 그죠? 긁힌다는. 근데 만약에 내가 손톱이랑 방해석, 내가 내 손톱으로 방해석을 긁으면 여러분 손톱이 깎일 겁니다. 그 뜻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머니한테 한번 가서 오늘 실험해 보세요. 칼끝으로 어머니의 결혼 반지를 긁어도 사실은 칼끝이 긁히지 어머니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긁히지는 않겠죠. 너 뭐하는 미쳤어? 이러면은 저 모스 굳기계 실험 중인데요? 라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치 긁히면 짭인 거야. 긁히면은 금강석이 아닌 거지. 그치? 자, 규산염 광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규산염 광물에 대한 소개 정도만 할게요. 자, 규산염 광물은 기본적으로 규산이니까 뭐랑 뭐죠? 규소랑 산소의 집합인데 규소가 가운데 있고 피라미드처럼 산소가 양쪽에 4개가 있어요. 근데 규소 화학 좀 나 친다. 규소 몇 플러스인지 아는 사람? 4 플러스. 그치? 산소 몇 마이너스죠? 2 마이너스. 그러면 4 플러스 하나 2 마이너스 4개니까 이 전체적인 구조는 4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이 규산염 삼연체 같은 경우는 중성이 아니고 마이너스 4의 전하를 띠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달라붙기가 굉장히 편한, 그래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규산염 광물이 형성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실 디테일은 이렇게 되게 뭐 얘기할 게 많지만 특히 집중하실 분들이라면 이 표를 그냥 외워야 돼요. 특히 감람석과 석영,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휘석의 화학식도 외워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와우.
고생하셨습니다. 바이.